스펙트럼이란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한 것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으로 무지개색 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선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으로 나타나며 고온의 성운 중 특정 원소가 내는 빛에서 관측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에서 나온 빛이 온도가 낮은 성운을 통과할 때 특정 성분 원소를 흡수하여 검은 선으로 관측됩니다. 스펙트럼의 모양은 성분 원소에 따라 다릅니다.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로부터 광원이 포함하고 있는 성분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별과 은하를 관측한 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우주에는 수소, 헬륨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는 질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75%는 수소, 약 24%는 헬륨이고 그 밖의 원소는 1% 이내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초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일어난 대폭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급팽창으로 10의 -35제곱초, 온도가 10의 27제곱 켈빈일 때 전자와 쿼크 등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빅뱅 후 우주 나이가 10의 -6제곱초, 온도가 10의 15제곱 켈빈일 때 전자와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 되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에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져 약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끌려와 수소 원자, 헬륨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가 냉각하면서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비 7대1이 되었을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입니다. 이 비율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경 중성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약 3켈빈의 복사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관측 증거가 됩니다. 또 빅뱅 우주론에서 계산한 우주의 원소 분포와 관측된 우주의 원소 분포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같으며 이 또한 빅뱅 우주론 증거가 됩니다. 우주 나이 38만 년 이전은 빛이 자유롭지 못하여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38만 년 이후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우주 배경 복사로 퍼져나가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태양계와 지구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태양계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구성비는 약 3대1입니다. 수소와 헬륨은 태양 질량의 약 98%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지구는 수소와 헬륨은 극히 미량만 존재하고 주로 철과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의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륨 원소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수소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헬륨만 남게 된 별의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철까지 생성됩니다. 별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중력으로 입자들이 밀집되면서 회전하여 원반 모양을 형성하고 중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탄생합니다. 별의 일생을 알아볼까요? 성운에서 탄생한 별은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이 생성되고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 중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중심부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 철까지 만들어지는 초거성이 됩니다.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알아볼까요? 성운이 주변의 초신성 폭발로 회전하고 수축하면서 원반을 형성하였고, 원반의 중심부는 성운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원시 태양이 탄생하였습니다. 한편 원반에 있던 작은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성장하여 미행성체를 형성. 미행성체들이 성장하여 오늘날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 메테인 같은 가벼운 물질은 증발하였고, 반면에 태양에서 먼 곳은 온도가 낮아 가벼운 기체들이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 암석 성분의 행성인 지구형 행성이 생겨났고, 태양에서 먼 곳은 기체 성분의 행성인 목성형 행성이 생겨났습니다. 미행성체들이 부딪히며 성장해 원시 지구를 형성하였고, 지구 표면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열로 지표가 뜨거워져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는데, 이때 밀도가 큰 금속 성분은 중심부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규산염 물질은 위로 떠올라 핵과 멘툴로 분리되었습니다.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자 지표가 식어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내린 비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현대 주기율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의 주기율표 모습입니다.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말하며 1에서 18족이 있고,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말하며 1에서 7주기가 있고,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1주기 원소에는 수소와 헬륨의 2가지만 있고, 2주기와 3주기에는 8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합니다. 금속 원소는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며 대부분 산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면,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으며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금속 원소로 알칼리 금속이 있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등이 있지요.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됩니다. 이들 원소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우며 반응성이 매우 커 보관할 때에는 물이나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해야 합니다.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는 원소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으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들 원소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수소와 잘 반응하고 전자 한 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자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로부터 차례로 채워지며 전자 껍질의 수는 주기율표의 주기 번호와 같습니다. 이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며 이것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 원자가 전자 수는 조개 1의 자리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소의 주기성은 왜 나타날까요? 원소의 주기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즉,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인데 그 원자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주기율표의 18족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을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이들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헬륨은 2개, 네온과 아르곤은 8개로 모두 채워져 있어서 매우 안정하므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고 1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이처럼 원자들은 전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전자를 공유하면서 화학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온 결합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인 산소는 전자 2개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주고받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온이 되면 매우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각각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열된 3차원 구조를 이룹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고 이때 각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출을 이룹니다. 공유 결합 물질인 물, 질소, 산소를 알아봅시다. 물 분자에서 한 개의 산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각각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합니다. 산소 분자는 전자쌍 2개, 즉 전자 4개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고 질소 분자는 전자쌍 3개, 즉 전자 6개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을 나타낼까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강하게 결합하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또한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수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어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온 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두 층의 경계면에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만나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쉽게 부스러집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대개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자 사이에 적용하는 인력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또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공유 결합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설탕이나 포도당, 염화수소 등은 물에 잘 녹는 반면 질소, 산소, 메테인 등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흑연, 그래핀 등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 결합 물질은 단단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지각의 구성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등의 순으로 많고 지각의 주요 구성 물질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등의 순으로 많고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은 물과 탄소 화합물입니다. 지각과 생명체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인 규소와 탄소는 둘 다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를 4개 가지고 있습니다. 규소와 탄소는 각각의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각은 주로 규산염 광물로, 생명체는 주로 물과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고 탄소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모두 탄소 화합물입니다.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지각의 9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규산염 삼연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 삼연체와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여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등의 광물을 만들어냅니다. 규산염 삼연체 간에 결합할 때 산소 원자를 몇 개 공유하는지에 따라 광물의 구조가 달라지고 깨짐이나 쪼개짐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때 이웃하는 규산염 광물끼리 공유하는 산소 원자 수가 많아질수록 광물이 3차원적으로 단단하게 결합하여 풍화의 강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탄소 원자 간에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결합수로 결합할 수 있어 간단한 물질부터 복잡하고 큰 화합물까지 만들 수가 있죠.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모두 탄소 화합물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탄소가 많습니다. 또한 생명체는 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 화합물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물, 무기염료와 같은 작은 화합물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등 크고 복잡한 탄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비어리커 체온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염료는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이며 지질은 단백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됩니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체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DNA와 RNA 같은 핵산은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겹사슬, 카복실기,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습니다.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 사이에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데 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사슬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폴리펩타이드 입체 구조를 형성하며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입체 구조가 모여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이때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종류,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백질은 열이나 산, 염기에 의해 입체 구조가 쉽게 변형되며 일단 변형된 단백질은 원래 특성을 잃게 됩니다. 핵산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DNA와 RNA를 말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긴 가닥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이중 나선 구조로 당은 디옥시리보스이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입니다. DNA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구조로 당은 리보스이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입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DNA에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는 염기의 수소 결합이 존재합니다. 이때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만 결합하는데 이것을 염기의 상보 결합이라고 합니다. 신소재는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의 미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증가시킨 소재로 온도나 압력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고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 기본 소재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얇아서 빛을 투과시킬 수 있고 전자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그래핀은 높은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강도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얇고 투명하고 휘거나 구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배터리의 소자,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초경량 고강도 소재 등에 이용됩니다. 전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초전도체, 네오디뮴 자석 등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인데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 온도 이하에서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입니다. 초전도체는 전류가 흐르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 전력 손실이 없으며 센 전류를 흘려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서 초전도 전력 케이블, 자기공명 영상 장치 등에 이용합니다. 또 초전도체 위에서 자석이 떠 있는 현상을 이용해 자기부상 열차에도 이용합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만든 강한 자석으로 전동기, 발전기, 정보 저장 장치 등에 이용됩니다. 액정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표시 장치가 액정 디스플레이입니다. 액정 디스플레이에 전압을 가하면 액정의 분자 배열이 바뀌어 빛의 투과 정도가 조절되며 전자계산기, 디지털 온도계, TV, 휴대전화 등에 이용됩니다. 신소재 중에는 생물체 등 자연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모방하여 만든 것도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가 갈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람 옷이나 동물 털에 잘 달라붙는 특징을 모방한 벨크로 테이프, 연잎 표면에 미세한 돌기가 있어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는 특징을 모방한 자동차 코팅제, 홍합의 족사라는 접착 단백질을 모방한 수중 접착제 등이 그 예입니다.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개코 도마뱀 발바닥 피부의 특징을 모방한 개코 테이프, 색소 없이도 여러 층의 얇은 막과 격자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빛을 내는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모방한 모르포텍스 섬유,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모방하여 만든 로봇 청소기 등이 있습니다.